미국에는 이단 헌트가 있고 영국에는 제임스 본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철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선박이 해적에게 납치됐다. 네, 김철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파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국정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내 영희에게는 그냥 밉살스러운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편일 뿐이죠. 내일 저녁에 시간 빼놔라. 나 지금 출장 가야 되는데. 뭐? 어느 날 그 남편 김철수는 북한 핵물리학자 백설이의 한국 망명을 돕는 작전을 위해 태국 출장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우연히 스튜어디스인 자신의 아내 영희가 태국에 갇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나도 오늘 그냥 남자나 하나 갖고 싶을까? 그녀는 모든 작전지마다 의문의 사나이 라이언과 함께 등장해 철수를 점점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좀 들어갑니다. 마누라 잘 부탁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과연 철수는 나라도 지키고 마누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라가 먼저냐 마누라가 먼저냐, 일명 딜레마 프로젝트 영화 스파이입니다. 자, 이 영화 스파이가 그 처음부터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네. 남자 이름이 김철수고 아내 이름이 영희라는 것에서부터. 철수하고 영희죠. 그렇죠. 액션과 코미디를 접합한 그런 작품인데요. 장르적으로는 코미디에 가깝지만 또 의외로 액션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작품이고요. 굉장히 코믹하고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가되 볼거리는 확실히 돈을 들이고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명절 관객을 잡아보자라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설경구와 문소리가 박하사탕과 오아시스 이후 11년 만에 다시 만난다. 네. 그래서 두 배우의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I'm quite sure that I told you it's $1 million. 영화 속에서 부부가 처음 대화하는 것이 남편은 지금 소말리아의 해적들한테 잡힌 한국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협상을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회의 중이거든. 회의는? 걸쭉한 욕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둘의 관계와 이 영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 목소리가 야. 그만 갈게. 그래. 일종의 굉장히 한국적인 아줌마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제 주눅든 그 남편의 모습은 또 굉장히 아저씨 코미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자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7급 공무원의 해외 확장판이다. 혹은 True Rise의 한국형 버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re fired. 네, 아무래도 후자 쪽이 맞겠죠. 일단 뭐 영화 속에서 부인이 남편이 특수요원이라는 걸 모르고 딴 남자한테 한눈을 팔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이제 트루라이즈하고 똑같고요. 극 중의 주인공이 헬기나 전투기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장면들도 상당히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죠. 결정적으로 트루라이즈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죠? 적군이 더 잘생겼어요. 네. 예술적으로 생긴 예술이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명의 감초 조연이 이 영화의 어떤 막간스러운 그 지점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고창석 씨와 남일한 씨인데요. 누구세요? 야쿠르트입니다. 네? 최근에 본 모든 캐릭터 중에 가장 웃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상황도 웃기지만 남일한 씨의 연기가 굉장히 능청맞죠. 저 잡아드릴까요?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야! 고창석 씨야 뭐 이런 경우는 딱 타입캐스팅이죠. 그래서 영화에 딱 맞는 그런 마음 좋으면서 뭔가 허술한 철수의 상사인 요원 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백설이야? 아닙니다. 김대리 와이프죠. 웨이터. 바로 그런 코미디의 부분들, 말하자면 이제 특수 장비를 이용한 코미디라고 봐야겠죠. 특수한 안경, 특수한 컨택트 렌즈를 통해서 그 소위 시점샷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코미디를 응용했다는 측면에서는 또 나름의 어떤 미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영화적으로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이게 3차원 투시 안경인데 말입니다. 영화 속에서 두 차례 나오게 되는데 한 번은 특수 안경을 개발을 해서 현장에서 그 안경을 쓰면 그 상황이 다 그대로 전송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후반부에서는 컨택트 렌즈를 통해서 역시 또 전송이 되는데 이 경우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것을 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리액션을 통해서 코미디로 바꿔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두 번씩 복귀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중계도 잘 될 수도 있고 관객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리하고도 영화에 잘 맞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사실 출석 극장가에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2시간 정도 말 그대로 킬링 타임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는 영화로는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뭔가 하면
아무리 그래도 영화라는 것이 일단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영화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영화는 일단 시즌을 먼저 생각해 놓고 그 시즌에서 얼마 정도의 관객을 동원할 것인가를 놓고 제작비 산출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충 맞는 이야기들의 스토리를 골라서 뚝딱뚝딱 만들어낸 그런 레디메이드 기성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액션 코미디라고 한다면 액션이 코믹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코미디가 액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액션 코미디라고 하니까 액션 따로 그냥 제대로 그럴듯하게 볼거리를 보여주려고 하고 코미디는 코미디 따로 또 구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체가 굉장히 이물감이 있게 서로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Is that a fire? 저는 대표적으로 그 코미디 영화를 지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경구 씨라든지 또는 다른 캐릭터들이 그 스파이의 세계에 대한 어떤 냉정함에 대해서 그 정색을 한 채 갑자기 대사를 내뱉을 때 이렇게 보면 네, 좀 그렇죠. 과연 이 영화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좀 흐트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농담으로 해야지 이 영화의 컨셉에 맞는 건데 말 그대로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정색을 하고 이게 스파이들의 운명이야.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오게 되죠.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라는 것이 사실 유통기한이 뭐 한없이 길지는 않죠. 그렇죠. 10년 전 영화만 봐도 굉장히 낡아 보이고 사실 이미 한 10여 년 전쯤에 나오는 한국 영화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가 몇 편이나 있겠어요. 있죠. 그거는 30년이에요. 클래식이네, 클래식. 근데 영화마다 유통기한들이 다 다른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영화는 그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짧아서 극 중에 나오는 요구르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유제품처럼 그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것을 스스로도 전제하고 만든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들이 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아쉬워지고 안타까워지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추석을 찾아 극장가에 도착한 한국형 블록버스터 액션 코미디 영화, 영화 스파이에 대한 별점과 한 줄 정리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입니다. 2개. 네. 유제품 같은 유통기한. 코미디는 약하고 액션은 가벼운 짬짜면. 짬짜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상 시켜놓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상 시켜.